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약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떤 전략으로 재테크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30대인데요. 제가 만약 10년 전인 2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30대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미리 준비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30대 때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울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니까 20대라면 꼭 끝까지 한 번만 봐주세요. 20대라면 아직 대학생일 수도 있고 취업 준비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취업을 하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을 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대학생이든 취준생이든 사회초년생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몇 가지는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재테크를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재테크를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검소함이에요. 한마디로 거지처럼 살아라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검소함입니다. 20대 때는 진짜 뭘 입어도 괜찮아요. 젊음이 모든 것을 커버해 주거든요. 이마트 가서 진짜 저렴한 옷 몇 개 사서 입거나 지오다노도 괜찮아요. 저는 인터넷 쇼핑은 절대 안 하는데 여성복은 잘 찾으면 인터넷에서 퀄리티도 괜찮고 저렴한 옷도 많더라고요. 스타벅스도 안 사 먹고 커피는 무조건 카누. 정말 진짜 검소하게 살아야 해요. 사실 어차피 20대는 돈이 없어서 큰 돈을 쓸 수 없겠지만 절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 옷이나 명품 신발, 명품 가방은 저는 절대 안 사셨으면 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명품을 몸에 휘두르고 다녀도 내가 명품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렸을 때는 명품을 입어도 별로 티가 많이 안 나요. 진짜 그냥 허름한 티 하나 입어도 어렸을 때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명품을 내가 많이 입는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면을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외면을 치장하는 데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속이 썩은 양파를 아무리 이쁘게 막 포장을 해도 쓸모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진짜 부자들은 거지 같아 보이려고 원하고 거지들은 오히려 부자 같아 보이려고 더 노력해요. 진짜 부자가 되어야지 가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사준 패딩을 4년째 입고 있어요. 오히려 최대한 조심히 입고 있거든요. 왜냐면 진짜 오래 입고 싶어서요. 20대 때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20대 때 검소함이 몸에 배이면 30대, 40대, 50대 죽을 때까지 이 생활 패턴이 몸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검소함은 가성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의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소함은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전략적인 저축입니다. 학생 또는 취준생일 때는 사실 고정 수입이 없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고정 수입이 있는 거죠. 사회초년생이라면 월급을 받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또 있는 거고요. 이 돈을 우리는 전략적으로 저축을 해야 해요. 재테크의 기본은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건데요.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어야지만 향후에 투자도 잘할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1년에 3천만 원 저축하는 방법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잣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을 많이 모으려면 고정적인 수익을 최대한 저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진짜 제일 빨라요. 저는 적어도 미니멈 50%를 저축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75%를 저축하고 있거든요. 이게 습관을 만드는 게 어렵지 습관이 되면 진짜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독서예요. 독서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말 다 했죠. 재테크에서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선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역사도 알아야 하고 시장 상황도 이해해야 하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독서예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책 한 권이 있다면 EBS에서 나온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재테크 관련 서적들 한 10권 이상 읽어보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우리가 크게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 그리고 주식이기 때문에 부동산 책 그리고 주식 책도 사서 읽어보는 걸 전 추천을 해요. 이건 한번 읽고 공부하고 배워두면 평생 쓸 수 있는 돈 버는 기술이기 때문에 진짜 살면서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에요. 책이 어렵다면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정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유튜브로 공부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을 봐야 해요. 하락론자 아니면은 상승론자 한쪽만 편향된 생각을 가진 영상만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재테크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고 그 중에서 무엇이 맞는지를 내가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한쪽만의 아이디어를 믿고 추종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상보다는 책을 보는 걸 오히려 더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모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직 투자를 시작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선 부동산도 알아야 하고 주식도 알아야 하고 거시경제도 알아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에 더 적합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거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선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비트코인으로 몇천만 원을 잃고 나서 저는 트레이딩이나 급등하는 주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로 정말 결심을 했어요. 그때 알았거든요. 한번 크게 잃어보고 나서. 저는 이걸 몇천만 원을 잃고 나서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가 모두 열심히 모은 돈을 바로 투자로 날려버리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씨앗,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많다면 다시 심으면 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을 다시 모으기까지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또 잃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멘탈도 나가서 의욕 상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어쩌면 다시는 투자가 하기 싫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의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주식을 내가 지금 이 돈 주고 사면은 얼마 뒤에 얼마까지 오를까? 지금 이 집이 얼마인데 나중에 얼마까지 오를까? 아니면 얼마까지 떨어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공부를 바탕으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내가 한 예상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도 찾아 나가는 거죠. 나만의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모의 투자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회사 생활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정말 중요한 스킬,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능력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실력이 늘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투자를 무턱대고 절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투자도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실전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는 우선 검소하게 살 거예요. 검소하게 살아서 제 생활 패턴을 바꾸고 그로 인해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검소함이 생활화되면 소액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 다음 단계인 두 번째 단계는 저축이에요.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선 저축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저축을 잘 해야만 시드머니가 생기고 시드머니가 있어야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예요. 책은 진짜 정말 엄청난 도구예요. 저는 제가 3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독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 관련 책 적어도 최소 10권은 읽어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주식 관련된 책도 최소 10권은 읽어야 해요. 이렇게 기본 지식이 쌓이다 보면 투자가 해보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 네 번째 단계 모의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모의 투자는 말 그대로 내가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종목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거예요. 특정 주식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언제, 얼마까지 오를 것이다를 예측해보는 거예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어떤 시, 군, 동의 특정 아파트가 언제, 얼마까지 오를 거다, 언제, 얼마까지 내릴 것 같다를 예측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내리는 예측,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해요. 내가 세운 논리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몇 개월 뒤에 다시 검증해 보는 거예요. 맞다면 내가 세운 논리가 맞은 거고,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다시 공부해 봐야 해요. 공부하다 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을 빠뜨렸구나 해서 다시 새로운 예측을 만드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한 3번만 해보셔도 진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동안 저축했던 돈들 있잖아요. 그 돈으로 실전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식으로 모의 투자를 몇 번 해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쉬워 보일 수 있는데요. 진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이 4단계를 정말 독하게 한다면 한 1, 2년이면 실전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돈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앞당기면 앞당길 수 있을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30대에 투자를 시작하는 분보다 10년이라는 엄청난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